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용의 그 제1장의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진한 것이 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많은 훌륭한 이 참고서나 해설서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중요했던 것은 이 공자가 말했던 그 중용이 거기 보면 민선능구이라고 하죠. 민자가 확실히 액센트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중도, 중도 노선을 걷기도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극좌나 극우 쪽으로, 이쪽으로 기울기 쉽지. 그 중간적인 사고를 하고, 그게 중용인데요. 원래 뜻이. 참 드물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노력해서라도 항상 그 중간층, 요즘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재벌과 서민이 있으면 그 시민계층, 그렇죠? 중산층을 가장 중요시하고 해야 중산층을 그러면서도 서서히 넓혀 나가야 한다는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또 그것이 이 공자의 사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었던 맹자에 아예 중요한 말이 없고요. 순자에 오면 이것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중요이라는 그런 뜻이지, 뭐, 깊은 고심한, 여기 나오는 말,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시퍼런 칼날을 디딜 수 있지만, 그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중용은 하기 어렵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전국시대 만렙에 나온 사상이고, 이 중용이라는 책을 편찬한 사람의 생각이고,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용은 보통 그 중간 정도, 혹은 그 중도, 이 평범, 이런 의미에서 이 중용을 지은 사람은 이 유학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 도덕적인 표준, 이런 의미를 심화 확대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용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죠. 정반합이 있듯이 이것을 또 부정하고 중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반중용주의자들이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중용이 이 평용이라는 것은 평범하다는 말이에요. 평용. 그리고 용자는 평범이랑 마찬가지죠. 이것도 글자가 평범. 그리고 중용이라는 말이 타협적이다. 타협적이다. 타협적인 자세고. 그 다음에 또 중용은 또 보수다 이거죠. 보수. 진보가 아니고 보수다. 그리고 뭘까요? 변화나 개선.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이런 면을 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중용이라는 것이 결국, 그러니까 그것은 순자의 생각. 공자의 생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순자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서 중용이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다. 중간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이 그 중용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말이죠. 다 일변도적인 것은 드물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건 이제 중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면 대부분 누구나 다 열심히 노력하면 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산 정약용 같은 분들은 성인 수준이 아니면 중용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그런 또 차이점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우고요. 휘로애락지 미발. 여러분, 휘자는요, 우리가 휘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휘자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식이고, 이 북입니다, 북. 이 북을 대는, 받침대고요.
이게 북을 치면 즐겁다는 말이죠. 북을 연주하면서 입으로 즐거워 하하하 웃는 게 이게 휘자예요. 휘자예요. 그럼 이 노자는 뭐냐면 이 노예 이게 노자가 그 여자 노예란 이게 사람 뭐냐 귀족이 혹은 노예주가 손으로 여자를 꽉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제압하면서 이 사역하는 장면이 이게 노자예요. 그런데다가 여기다 마음심을 다뤄놓으면 말이죠. 이게 늘 눌려 살고 하는 게 괴롭고 힘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노가 많겠죠. 분노가. 뭐 거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휘로. 그 애자는 뭐냐면 이 오대자가 발음 기호고 오대자가 있고 그다음 입구자가 있어가지고 예. 이 입이 슬플 때 우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고 할 때 바로 아이고 애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상가집에 가서 아이고가 애고 중국말 아이까오인데 아이고죠. 이 애자가 나옵니다. 예. 락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뭐냐 악기를 연주하는 손에 끼는 뭐 골무 같은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 나무죠. 나무고 그 옆에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이게 둘 다 실사인데요. 현악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악기예요. 우리나라 이 가야금이나 연주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골무 이런 걸 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이걸 손가락 지문이나 이런 것을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음악 악자죠. 네. 하여간 옆으로 좀 나갔습니다만 그 휘로에라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던 감정이 이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현된다, 표출된다, 밖으로 표출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럴 때를 중이라고 한다. 중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발휘계 중절 그것이 발현되어서 그러니까 표현되어 가지고 이러한 마음들이 표현되어서 모두 이 절도라는 것은 뭐냐면 통행되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법이 되겠죠. 법보다 더 앞선 상위 개념이 예잖아요. 저는 잘 쓰여지는 것이 이게 왜 잘 안 쓰여지나? 이상하다. 예잖아요. 예. 액센트가 여기 있지 않고 예법 하면 여기 있는데 모든 것이 그 예법 특히 예에 맞으면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맞다는 말이죠. 들어맞으면 적중하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화라고 부른다. 이 중자와 화자, 중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라고 부른다. 그러니 이 화라는 것은 뭐냐면 특히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 의하면 이 화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 정도 수준이 돼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자에 의하면 이 누구나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다산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화라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거의 성인급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 군자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 군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강한 염원을 담았다고 할 수 있죠. 화라는 것이 중요하자. 중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할 때 중이기도 하지만 뭘까요? 이 양쪽 극단이 있으면 극단에 가지 않고 이 부분에 있는 것, 이것이 중이라는 것이 천하의 대본이다. 이것도 다 알고 보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극좌, 극우를 제외하고 중도층을 중산층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대본이다 이 뜻입니다. 대본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중간자, 중간을 회색분자라고 보고 이상하게 그 배척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 이쪽에 가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정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그 대본이고 큰 근본이다. 큰 근본이다 이거죠. 근본이고 화라는 것은 뭐냐면 천하지 달도라는 것이 뭐냐면 어디에서나 그 통행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따르는 그러한 길, 그러한 도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화해, 화합 그렇죠? 그 화라는 우리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화라는 것이 말이죠.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이 화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게 화의 그 본질은 음악이에요. 음악. 음악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 BT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하나도 모르면서도 그 사실 이 가사보다는 그 음악 그것을 그 즐기고 그렇죠? 거기에 그 참 뭘까요? 공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긴 우리도 뭐 이 베토벤이나 뭐 쇼팽이나 누구나 뭐 이런저런 음악가들의 음악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악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너 나의 그 감격을 없애주는 그런 이 언어보다도 대화보다도 더 강한 그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참 뭐냐면 원래 화자는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원래 화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원래 화자의 모양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악기입니다. 대나무 대나무 죽관을 만들어가 묶어 엮어가지고 한 이것이 입이에요. 이걸 부는 사람 입이에요. 그래 이거를 말이죠. 발음을 화라고 읽기 때문에 여기다가 발음보인 화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형성자가 되어버렸죠. 형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 이것을 줄여가지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건 날아가 버리고 뒤에 그러니까 요 화자 여기에다가 벼화자죠. 여기 입구자가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걸 음식이라고 보고 이건 발음 보호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음식이라고 하고 벼화자 음식이라고 보고 입으로 뭐 밥을 배불리 먹으니까 이 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망문생이라 그래가지고요. 글자를 보면서 지 멋대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망문생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엉터리 해석이죠.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이게 원래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냥 사실 음악의 그 효과 엄청나죠. 예. 그래서 유학에서 예와 악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 악이 음악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악이요? 그래서 유학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예악 사회예요. 얘는 뭐냐면 수직적인 이 관계론이죠. 인간에서 장, 노, 소, 군, 신, 부, 자. 그렇죠? 그런데 이 악은 뭐냐면 수평적인 거예요. 이 악은 누구가 더 즐기고 누구 적게 즐기고 없잖아요.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즐기고 누구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잘 어울려진 사회. 그러니까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아끼고 하는 이런 효제자. 이것이 실현되고 효제자가 실현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함께 동등하다는 생각과 함께 즐긴다는 생각 이런 것이 어우러진 사회가 예학 사회라고 하는데 바로 유학자들 공자 맹자가 지향하던 사회가 바로 예학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인의예지는 뭐냐? 인의예지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 발현이 되어 가지고 예학 사회를 이루는 거. 그 인의예지가 중이라면 그렇죠? 이 예학 사회는 화가 돼. 중화. 굉장히 중요하죠. 넘어가겠습니다. 화는 천하지 달도야. 예. 달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뭐 참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이라는 것은 중화를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중이라는 것은 양심에 바탕한 아주 맑은 마음 이게 중이 되고요. 양심에 이거 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그 아주 맑고 양심적인 마음이 표현되었을 때 아무런 모순이나 대립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이 화예요. 중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이 중화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신독에서 중화가 나온다. 신독을 하지 않으면 중화가 없다. 신독은 뭡니까 여러분? 다산 주자에 의하면 양심 아주 맑은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고 다산 선생에 의한다면 하느님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된다는 하느님이 항상 옆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독. 어쨌든 신독의 단계를 바탕으로 해야 이 중화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화를 하려면 다산 선생이 의한다면 우리가 지금 왜 자꾸 다산 선생이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주 위대한 아주 출중한 참 오래 역사에 남을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자도 중요하고 뭐 정자도 중요하고 뭐 많은 중국의 위대한 왕양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퇴계, 율곡, 다산 혹은 불교에서는 원효, 의상 이런 분들을 늘 얘기하고 해야 우리가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지. 그저 이 일종의 모아 사상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이 사람들만 학자들만 혹은 사상가들만 그 입에 올린다는 것은 좀 후순답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끔 제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중화라는 거 이것이 참 중화는 중용과 같은 말이라 그래요. 중화가 바로 중용과 같은 말. 중용할 때 용자가 바로 이 용자의 의미가 쓰인 거거든요. 원래 이 용자는 종을 의미합니다. 큰 종. 그런데 이 중용할 때 용자를 이 글자 의미로 많이 쓰니까 이 글자를 쓰니까 여기에다가 이 세금자를 붙여가지고 이 청동기죠. 용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큰 종 용자입니다. 지금 자주 얘기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 할 때 약자는 같은 약자를 쓰고 용자는 바로 이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휘로애락이 미발을 중이라 그리고 중이면 뭐 중은 체가 되죠. 체가 되고 발이기의 중절을 화라 그러는데 화는 바로 쓸 용자 마찬가지로 채용론이죠. 이게 채용으로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여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다.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용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전국시대의 만렙에 와가지고 원래 처음에 공자가 말하는 것은 중용이라는 말에는 딱 논어에 한 구절만 나오는데 공자가 말한 중용이라는 것이 과연 그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거를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죠. 공자께서는 중용지 위덕야 기지의호 중용이라는 것이 그 덕이 됨이 중용이라는 것의 덕은 참으로 지극한 것이다. 민선구의 백성들이 그것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백성들은 중용을 지키기 참 힘들고 왜? 이 백성들은 대부분 나에게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 이거를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좀 중용을 지켜서 리보다는 정의를 좀 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상황이 극자가 있으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속하는 이 계급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를 담았으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순자는 말이죠. 중용을 그냥 평범한 그래서 평범한 사람, 보통 일반 백성 이런 의미로 사용했어요. 중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순자의 말로 공자의 중용이라는 말의 본뜻을 정확하게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사와 자사의 학문을 이었다고 말하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학문을 이었다고 말하는 이 맹자는 중용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예 중용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와 순자에 이르기까지 중용이라는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전국시대 말렙에 바로 이 중용이라는 책을 쓴 유학자는 이 중용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넓고 깊게 심화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중용이, 이 양반의 중용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하 국가 가균야. 천하와 국가를, 가균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국평천하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다음에 장록가사야. 아무리 높은 벼슬이라도 뭐 영의정의를 줘도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다. 누가 대통령을 시켜도 내가 자신 없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장록가사야. 그 다음에 뭐냐, 백인가도야. 백인이라는 건 우리 말로 하면 시퍼런 칼날을 발로 콱 밟아볼 수도 있다. 그러면 발이 잘려지거나 죽지요. 목숨을, 자기 어떤 이상 혹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러나 중용 불가능이야 그랬습니다. 중용은 그런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와 순자가 얘기하던 그 중용이 평범한 보통 중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중용을 지은 이 학자, 이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사라는 것은 이미 믿을 수 없는 말이고요. 전국시대 말년에 지어진 것인데, 여기에 와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뒤에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특히 정자, 주자에 와서 더욱더 확대 심화되어 가지고, 특히 주자가 이 편을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 장구 집주를 만들면서 하나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뒤에 이 원나라 초에 와서 과거에 교과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중국을 그대로 따라서 이 과거에 교과서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서, 논어 집주, 맹자 집주, 중용 장구, 대학 장구, 이 4개의 책에 있는 주자의 해설, 이것을 모르면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중용이란 말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용을 대부분 중간, 중도,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고 성인이나 군자만 도달할 수 있는, 대학에 나오는 삼강경 중에 지어지선, 최고의 선한 단계에 이르러서 지라는 것은 말이죠. 그칠 지자가 아니고 그걸 계속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평형을 가장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이걸 계속 그대로 발전시키다. 이게 지어지선하고 중용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긴 평범, 보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다 사는 것이 좋죠. 네. 정치에 응용한다면 아까 말한 이 중도, 그러니까 뭘까요? 이 시민사회를 확장시켜서 그것이 한 8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극빈이 한 10% 정도만 차지하는, 그 정도면 되면 좋은 사회거든. 그것도 완전히 극빈도 없애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이 중도가 되는 그런 사회가 제일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거라도 목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치중화. 치중화. 이 치라는 것은 뭐냐면,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도달한다. 아까 말한 중화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이 중화라는, 다시 말해서 치중화라는 것은 인간의 소양이 아주 당위적으로 그 도달해야 될 지점, 마땅히 도달해야 될 지점이 중화인데, 이 중화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천지위원, 천지가 자리 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의 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재해가 말이죠, 인간과 이 하느님의 의지의 이 화합, 중화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지유연이고요. 천지유연이라는 건 뭐 하늘과 땅이 각각 자기 자리에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이죠, 그 뭐 태풍이 오거나 쓰나미가 온다거나 막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육원이라고, 만물이 말이죠, 육이라는 기를 육자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육자 속에는 뭐가 담기느냐 하면 말이죠, 주자의 주에도 나오지만, 모든 만물이 즐겁게 살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이 즐겁게 살고, 식물이 즐겁게 사는 거 있겠습니까만은, 이 생장 발육해서 고목이 되어서 그냥 누가 베어가지 않고 고목이 되어서 그냥 사그러지는 거, 이것이 한 나무의 일생이라면 그것도 즐겁게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중간에 잘리고 이런 게 아니고. 고기라면 그물에 걸려가지고 뭐 사람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바닷속에서 죽을 때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육자가 담고 있는 무시무시한, 참 어마무시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즐겁게 살고 유감 없이 가는 거, 이게 육이에요, 여러분. 만물 육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육이라는 것도 말이죠, 이 자연재해라는 것이 아예 없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천인합일설입니다. 천인합일. 하늘과 인간이 합일한다는.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언제 정리되느냐 하면 한대에 와서, 특히 동중서라고 유학을, 한무제에게 유학을 잘 설명하고 해가지고 한무제로부터 다른 학문을 전부 없애버리고 전국시대의 제자백과를 싹 없애버리고 유학만을 국교로 삼게 만들었던 그 공신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을 외워놓을 만하지요.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천인합일의 사상을 확실하게 정리한 분입니다. 춘추번로라는 책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인합일설이 여기 나온 이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육원 이런 말이 전국시대 만렙에 나온 것이라면, 이 바로 동중서가 이것을 이어가지고 천인합일설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인합일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여러분, 지성에만 감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극한 정성을 하게 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 과거에 보내놓고 뭐 시험을 치게 해놓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이 시골에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말이죠, 뭐 절에 갈 돈도 없고 말이죠, 교회 갈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정화수를 떠놓고 뒷간에서 북두칠성을 향하여 막 빌잖아요. 간절하게 빌면 말이죠, 그게 그 영적인 힘이 미쳐서 시험 보는 자식에게나 혹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식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런 믿음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어떤 이 신에게 그 자식이나 뭐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80 이상의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는 대부분 다 그래 하고, 할아버지는 게을러가 안 할 거고,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다 거의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인합일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유학 사상이 가진 6가지 특질이 있는데, 뭐 뒤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 때 있겠지만, 6가지 기본 특질 가운데 하나의 천인합일설입니다. 정말 이 지성을 다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빌면 하느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 이런 것을 불교에다가 저기 가서 이 정화수 떠놓고 옛날에 나무에 빌거나 북두칠성 비는 것보다 요즘은 절에 가서 그 부처님에게 빌잖아요. 그거는 전혀 사실 이상한 행동이죠. 부처님이 어떻게 누가 빈다고 봐주고 그럴 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부처님은 이 세상이 뭐 고해라 그러고 말이죠.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이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자식도 낳지 말고 다 저리 중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정자를 끊어버리자는 게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애들이나 전부 다 불교 교단에 들였잖아요. 그래서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뒤가. 예. 이 태어나는 게 인간으로 태어나도 괴로움이니까요. 고해, 괴로움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런 분이 뭘 빈다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절에 가서 빌거나 어디 가서 교회에 가서 비는 것은 이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 고유한 유학에서 나온 천인합일설, 지성감천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성감천설이, 지성이면 감천이고 천인합일설이 여기 보면 치중화 하면 천지위원 만물유건, 만물유건 이렇게 언명을 해놓은 겁니다. 언명, 말로서 확실하게 밝혀놓은 언명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여러분 송나라 때 오면 말이죠. 장제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장제라는 유명한 횡거라는 분이 이 제자는 시를 제자를 쓰고요. 시를 제자. 기억해 놓을 만한 분이죠. 이 장은 이 별장자 장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좌우명에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좌우명에다가 민오동포, 백성들은 나와 동포이고. 동포, 여러분 동포라는 말에 원래 3천만 동포 5천만 동포 그러는데 이분 덕분에 이 장제 덕분에 이 동포라는 말이 의미가 확대되었을 거예요. 원래 이 동포라는 말은 한 엄마의 이 배, 이 포태, 자궁, 여기서 태어난 사람만이 동포예요. 그러니까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나온 사람만 동포이지 남의 남은 동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제라는 분이 모든 백성들은 나와 동포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만물, 여기 있잖아요. 만물은 뭐냐면 민오여야. 여라는 것은 뭐냐면 남이 아니고 이게 여라는 것이 더불다 함께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만물이고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만물은 하나다. 이래서 이게 위대한 이 언명, 이거 자연 보호는 요즘 말하는 자연 보호예요. 자연을 파괴하거나 너무 이용하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각각 자연들도 자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각각 이 존엄성이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모든 만물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 만물이 파괴되면 인간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8글자를 말하는 분이 바로 장제라는 분인데 이게 역시 천인합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이죠. 그것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 말이죠. 참 중요한 말. 민오동포요, 물오여야라는 말. 8글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면 정말 좋은 사회겠죠. 세상에 흰둥이, 검둥이, 황둥이, 노란둥이 전부 내가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리고 세상에는 만물은 말이죠. 모두가 다 나와 함께 같이
생장 소멸을 함께하는, 그리고 아까 말한 즐겁게 같이 살고 유감 없이 가는 반려자들이다. 모두가. 그 사람들이 개를 막 반려자라는 걸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개가 반려자 맞죠. 개도 고양이도 반려자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반려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중용 제1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중용은 통글이라고 해서 이 장과 구를 나눈 게 아니고 그냥 하나 쭉 연결된 것인데, 주자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 책에 여기 138페이지 나옵니다만은 이것을 33장으로 나누었어요. 네. 그리고 구라는 것은 구두를 어디서 띈다. 예? 구두의 그 서로 차이점이 가끔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여기서 구두를 띄는 것이 옳다. 이래가지고 분장, 여기 분 나눌 분자, 분장 적구, 적자, 딸 적자를 써가지고 분장 적구의 준말이 장구예요. 장구라 그래요. 그래서 중용 장구, 대학 장구. 그 다음에 논어맹자는 자기가 손 안 대도 돼요. 이미 그 이전에 학자들이 다 정리를 해놓고, 논어 20편 그 맹자 그 7편, 그 14편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상하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논어 맹자는 집주라 그래요. 집자, 뭘 집자지요? 이 주자. 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나라 때 사람들이 이 주자를 가끔 써가지고, 통용자인데 이걸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줄 아는데, 원래 이 명나라 이전에 모든 책들은 다 이 주자가 됐습니다. 이 주자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 마른 곳에 물을 흥건히 되어가지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런 말이니까,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설명을 달아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설명을 쉽게 달아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가지고 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이 물부을 주자, 이게 바로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중리왈, 군자, 중용, 그다음 넘어갑니다. 중리왈, 중리가 말하기를,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리가 말하기를, 중은 여러분 알죠? 공자의 바로 이 배다른 형님이 한 분 있었잖아요. 공자, 배다른 형님이. 그래서 공자가 둘째잖아요. 그래서 중자, 중자. 이 중자가 둘째란 말이에요. 마지는 뭐라고 하냐? 백이라 그래요. 백중. 그 다음에 셋째는 숙이라 그러고, 넷째는 계라 그러죠. 그렇죠? 백중숙계, 백부, 중부, 숙부, 계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순서를 이렇게. 그 중리가 두 번째니까 중이고, 니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니자가 참 재밌는 글자입니다. 이 재밌는 글자예요. 두 사람이 남자 여자인지, 혹은 둘 다 남자인지 둘 다 여자인지 모르는데, 몸에 이 서로 간격에 몸을 다 완전히 붙여가 있는 모양이에요.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니자예요. 요것도 사람이고요. 이것도 사람입니다. 완전히 몸을 붙여 있는 상태예요. 니자가.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둘이가 아주 가깝게 인간끼리 서로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고. 근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말이죠. 이 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글자가 되어버리면 좀 나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여자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이런 의미가 되어버려요. 이성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이 평등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이쁜 여자만 좋아하는 걸, 요 글자를, 여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결국 뭐냐면, 이게 니야말로 이 인과 똑같은 말이죠. 이것도 두 사람이잖아요. 이 똑같은 글자예요. 네가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공자의 자가 중리라는 건 참 그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원래 이 니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거기 이 공자의 태어난 곳이 니구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니구산. 그래 지금 요 구자를 생략해버렸어요. 생략해버리고 니산, 지금 니산이 그대로 지명으로 남아있고 거기에 공자를 기념하는 어마무시한 그 뭡니까 건물과 또 72m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 산 꼭대기 여기다가 공자상을 72m짜리를 공자상을 세워놨. 공자가 72세가 72세 양력을 하면 72세 72m짜리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동상을 세워놨어요. 아마 어쩌면 전 세계에서 아니 브라질에 가면 예수님의 그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어느 쪽이 큰지는 재봐야 알겠고요.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낮은지 재봐야 아는데 엄청나게 큰 지어놓고 그 밑에 말이죠. 이 국제회의장 이 숙박시설을 엄청나게 해놓았어요. 니산에. 예. 그래서 공자님이 그 니구산이 났다 그래가지고 니자를 넣어가지고 중리를 자를 중리라고 하고 이 공구 여기 이 구자를 니구산이 났다고 이름을 구로 했다. 이런 그 얘기가 있죠. 그건 그렇고 하여간 요 부분이 이 천명지위성여 설성지위도요 그죠? 저 읽을게요. 수도지위견이라 그죠? 도야자는 불가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 가리면 비도야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부도하고 공고 기소 불문하며 불문이라 막혀놓은 막혀놓미니 고로 군자는 휘로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여 파리계 중절을 위지하니 중야자는 천하지 대보냐여 또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지중화하면 천지위원 만물유건이니라. 엄청나게 참 큰 참 스케일의 말이 바로 중용의 제1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 자사가 이 공자의 그 생각을 뭐 서술했다 얘기하지만 물론 자사의 생각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전국시대에 와서 어떤 아주 우수한 유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여러분. 논문이에요. 자사의 것이라고 말하는 후세 사람들 있지만 아마 이런 정도의 큰 그 스케일 있는 글은 자사가 아니면 쓸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또 그리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불교에서 보니까 불교의 이 선종들이 그 선종에서 그 도통을 만들어서 뭐 달마대사 해가 쭉 내려오다가 그 홍인 육조대사 해능 쭉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원래 그 중국에 도통 있었잖아요.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여기까지 공자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 뒤에 또 뭐 연결을 해야 되겠지 해서 그 공자 다음에 누굴까? 공자의 수제자는 정자가 아니겠느냐? 주자의 생각에 주자와 정자 이런 사람. 그 정자는 대학을 그만 지었다고 하자. 그리고 정자의 제자가 자사니까 자사는 뭐 저술에 있어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중용을 그만 자사가 했는 걸 하자. 그 다음에 누구 됩니까? 그 다음에 자사의 제자의 제자가 맹자니까 맹자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논어, 공자의 논어, 정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의 맹자, 사서, 이 도통이 이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의도적인 좀 뭘까요? 좀 다분히 의도적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가 이게 엉뚱하게 자꾸 나오지? 중리왈 군자 중용.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 뒤에 자꾸 중리왈 공자로 나오는데 이것이 공자가 직접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 얘기 아닙니다. 직접 하는 말보다 후세의 이 공자를 추존하는 공자를 따르는 그런 학자들이
권위를 살리려면 공자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선의의 뭐 거짓말을 하면 좀 심하고 조작이라고 해도 뭐라고 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좀 괜찮은 거예요. 악의의 거짓말은 아주 나쁜 것이고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조금 괜찮은 면도 있죠. 그렇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군자는 중용이요. 군자는 언행에서 항상 중용. 중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불의 이렇게 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예, 이것을 이게 뭡니까? 송대의 그 성리학에서 이 개념 정리한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편불이라고 해서 그죠? 각 그 중도 노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소인의 군자는 항상 언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언행이잖아요. 중용을 항상 하고 소인은 항상 보면 자 여기 있으면 여기 극좌 극우 군자는 여기에 처하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끌고 소인들은 반중용이 이게 반중용이라는 것은 뭐냐 반중용이 뭐냐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악착같이 자기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그 속한 집단의 이익에만 충실해서 선악이고 뭐 시비고 전부 관계없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극좌 극우들은 중용의 이 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인은 반중용한다 이거예요. 소인은 반중용.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라. 그래 지도자다운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이것이 중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참. 군자지 중용에 넘어갑니다. 군자지 중용이야. 군자의 시중. 그리고 군자가 중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군자이면서 소인이 아니고 군자이면서 시중해야 된다. 이거 시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시각각으로 모든 언과 말과 행동이 중용의 도에 들어맞아야 된다. 시시각각 항상 이 중용의 도에 들어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군자의 시중이라는 겁니다. 네. 쉬운 일 아니죠. 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소인의 소인지 이런 반자가 빠졌습니다. 반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주자도 이게 원래 이 왕숙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왕숙이라는 학자가 한나라 만렵 이 진나라 있죠. 사마시 진나라 있잖아요. 진나라 이 초엽에 아주 큰 학자인데 한나라 만렵의 정현 있죠. 한나라 만렙의 정현과 그냥 뭐 요즘 말하면 맞짱을 떠는 맞짱을 많이 떴어요. 학술상으로. 그러한 사람이 왕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숙이 가지고 있던 이 중용 판본에 보니까 거기에 반중용야라고 되어 있어요. 소인지 반중용야, 소인이 무기타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인이 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글을 짓는 사람은 중용을 이미 성인이나 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정신적인 엄청 높은 단계의 그 자세를 중용이라고 그러는데 소인이 중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나 혹은 누굽니까 순자를 쓴 소인이 중용이 말이 되지만 이 중용을 쓴 사람 작자의 의식에는 소인이 중용 없어요. 그러니까 왕필이 왕숙이가 가지고 있던 판본에 소인지 반중용야가 맞지요. 그 주자도 그걸 따른 겁니다. 예. 소인이 무기타냐? 이 군자와 반대 말이죠. 소인이 기타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무소불위. 온갖 나쁜 짓, 온갖 악한 짓, 온갖 더러운 짓, 온갖 추잡한 짓을 전부 그냥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기탄 없이 하는 거예요. 기탄, 거리낌 없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무자비한 짓도 하고 말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하게 2022년 지금 4월에 4월에 세계적으로 무시무시한 이 기탄 없는 무소불위 무서운 존재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막 무고한 시민들은 막 도살을 막 하잖아요. 이게 소인이 무기탄이에요. 중용이 뭔지 모르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여기 극좌이거나 극우 여기 속하는 인간이에요. 정권도 정치건 뭐건 회사의 가장이건 모든 이 우두머리가 이 양쪽에 위치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사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에 이익과 여기의 안정과 여기의 삶의 이 안정을 그 목표로 하는 지도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네. 여러분 왜 자꾸 이 경설 얘기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하느냐면 사서 자체 전체가 정치 교과서이고요. 공자가 뭐 사상가, 철학가, 윤리학가, 박물학자 이런 소리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자는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요즘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정치는 신물난다 그러지만 인간 사회에서 정말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정치 뒤에 있는 것이고요. 정치를 잘 해야,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가가 가장 훌륭한 인재들, 가장 훌륭한 인물들이 정치를 해야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이죠. 공자, 맹자의 학문은, 유학은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야. 그리고 군자지 중용이야는 군자의 시중이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이야는 소인이 무기탄이라. 그죠? 예.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리면,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가서 쭉 봐라요. 그 다음에, 군자는 중용의 도를 그 언행을 통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고 소인은 중용의 도에 상반되게 행동한다. 자, 이 중용의 도를 군자가 그 중용의 도를 그 행하는 것은 뭐냐면 군자의 덕에 있어서 때에 맞게 하기 때문이야. 시중이란 항상 중용의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이 사심이 끼어들면 끝장인 거예요. 사심이 끼어들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통령의 그 친인척의 그 혹시 비리나 이런 끼을까 싶어서 제도적인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있다 없다 막 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친인척 관리를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게 많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소인이 이 중용의 도에 이 상반되게 행한 것은 뭐냐면 소인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그렇죠. 소인이 무기타냐. 그게 2장이고요. 여기까지 2장이고 그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참 너무 웃기는 게 주자가 3장은 딱 한 줄을 가지고 3장이라 그래요. 앞에 1장은 엄청 길었고 2장은 뭐 2줄밖에 안 되고 3장은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럼 원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통끌로서 원래 이런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왈 중용기 지의호 민선능구의 여러분 이게요 항상 재밌는 게 이게 논어에는 인용된 게 뭐냐면 중용지 위덕이야. 중용지 여기다 중용지 위덕이야. 중용지 위덕이야. 기지의호는 똑같아요. 기지의호. 그리고 민선 이게 없어요. 논어에는 민선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용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 덕됨이 참 그 지극한 것이로다. 이 지극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의미를 여기에 이 지자의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높은 단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이 아주 이 훌륭하다, 좋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자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공자의 생각이 이것을 아주 높은 단계, 이 절정의 단계, 이 성인이 이런 그런 단계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용이라는 것이 그 덕됨이, 이것이 이 덕이라는 것은 이 덕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윈윈이 되는 훌륭한 이 미덕이 되는 것이 중미덕인데,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지자를 1번 보통 사람은 도달하기 어려운 최상의 도덕적 표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의미 정도. 많이 그 의미가 반감되죠. 반감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 중용을 쓴 이 작자,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과연 어느 것인지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논어에는 민선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선구이. 이 민선능이 구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많은 백성들은 이른바 중도 노선을 가지 못하고 극좌나 극우나 혹은 약좌나 약우로 치우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그런데 이 지도자는 그것을 타파하고 다시 중도 노선으로 끌어들여서 확장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어떤 의미에 공리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산 선생과 과거의 정현이나 다산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주자는 민선능이 구이라 그러는데, 다산과 정현 같은 사람은 여기서 끊어요. 민선능구라. 능히 오래 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백성 가운데서는 매우 드물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선능구이라. 백성 가운데는 지도자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백성 가운데는 양쪽으로 뚜렷한 주견이 없이 중도를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박약해서 좌로 휩쓸렸다가 우로 휩쓸렸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거예요. 이래 되면 해석 좀 다르죠. 민선능이 구이하고 민선능구이, 이런 두 개의 서로 상반하는 의식이 있다, 이겁니다. 능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현과 다산에 의한다면 능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극기복례해서, 그렇죠? 능구할 자가 있는데 백성들은 대개 극기복례를 잘 못하고 이른바 선전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이왕 저왕 하면서 좌에 갔다 우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메트로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 중용의 도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에서 어느 쪽이 더 여러분의 그 생각에 와 닿는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셔도 좋겠죠. 이런 서로 다른 해석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3장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3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 지금 한 시간, 딱 1시간 정도 됐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 1시간 10분을 했었는데, 원래 제가
2시간 하다가 또 제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1시간 반으로 줄였다가 또 1시간으로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께서 가끔 좀 의견을 제시해 오시는데, 시간을 줄일수록 더 좋다고 보는 분이 많아요. 줄일수록. 그래서 1시간이 참 적당하고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또 주체성이 별로 없어서, 줏대가 별로 없어서 자꾸 귀가 또 얇고 해서 자꾸 흔들립니다. 2시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으면 또 그쪽으로 갈 거고, 1시간 반이 좋아요, 혹은 1시간이 알맞습니다, 이런 분이 또 많으면 또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다 보면 중간에 끊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각 수업을 하듯이 딱 50분 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뭐 1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15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반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2시간. 지난번에 그 논어 제 56번 그것이 요할편을 마지막을 할 때는 2시간 조금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오늘은 1시간 단위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른바 제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